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오늘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살펴보는 여러분 부모들의 양육 태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성생활 해법사전 How to Live.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행동을 하죠.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동기가 존재하죠.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 그 동기의 종류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기의 방향은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의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죠. 내재적 동기 그리고 외재적 동기. 간단히 말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는요, 활동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외부의 보상 없이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상태. 예를 들면 아이가 궁금해하는 걸 함께 알아갈 때 굉장히 기쁨이 크잖아요.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나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내면의 신념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내 마음이 기쁘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내재적 동기죠. 외재적 동기는요, 외부의 보상이나 압박, 인정,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기준, 또 결과에 따른 이득이 아주 중심이 됩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애는 안 돼. 부모의 체면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성공을 해야 내가 성공한 부모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쉽게 말해서 남이 어떻게 볼까, 또 칭찬받기 위해 하는 이런 것들,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들, 이것이 외재적 동기입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내재적 동기는 외재적 동기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이면서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이의 행동 방식, 정서 발달에 정말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재적 동기는 외재적 동기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일시적인 보상이나 외부 자극보다 스스로 의미를 느끼고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거든요. 그러니 더 오래가고 더 만족이 깊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내재적 동기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양육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한테 어떻게 하느냐의 행동 방식, 그리고 아이의 정서 발달, 그리고 자아 형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삶의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부모의 마음이 외부의 평가에 머물러 있으면 아이는 자주 위축되고요, 불안해지고, 또 부모 마음이 내면의 사랑과 의미에서 출발을 하면 아이는 안정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다가 자녀가 고교 생활 중에 성적 부진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학 입시 결과에 아주 불만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 자녀 관계가 망가져요. 자녀가 은둔형 외톨이처럼 방에 박혀서 온라인 게임 페인이 되어가지고 이 부모는 자녀를 데리고 정신과를 찾습니다.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국 양육자의 잘못된 태도가 원인임을 놓쳐버리죠. 아이를 탓해요, 배우자를 탓해요. 그러면서 양육자 본인이 우울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내재적 동기는 아이가 스스로 의미와 즐거움을 느껴서 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외재적 동기는 보상, 처벌, 비교 같은 그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음이죠. 외재적 동기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라지면 그 좋던 행동도 함께 멈춰버립니다. 반대로 내재적 동기는요, 시작은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가요. 그러니까 부모 역할의 시작은 이 내재적 동기를 지켜주는 그 태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5가지 갈등 장면을 아주 짧게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그 장면마다 외재적 한 줄, 그리고 내재적 한 줄, 요거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학습이나 숙제의 장면에서 외재적 동기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숙제 안 하면 너 오늘 게임 없어. 하지만 내재적 동기를 가지셨다면 지금 제일 하기 싫은 부분 있잖아. 그거 하나만 골라서 10분만 해볼까? 끝나면 네가 스스로 잘한 점, 그거 하나 엄마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정리정돈 상황에서는요, 외재적 동기를 가지시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이거 안 치우면 다 갖다 버릴 거야. 내재적 동기를 가지셨다면 이렇게 말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정리해두면 내일 더 빨리 놀 수 있을 거야. 블록이랑 자동차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네가 결정해줘.
세 번째 상황, 스크린 타임. 핸드폰을 아이들이 안 끄잖아요. 외제적 동기를 가지고 다가가시는 부모님의 태도는 너 지금 안 끄면 오늘 간식 없는 줄 알아. 용돈 끊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다가가시는 부모님들은 지금 좀 멈추기 어려운 장면이겠다. 뭐 저장 포인트 네가 정해서 한번 멈춰봐. 그리고 멈춘 뒤에 어떤 방식으로 멈출 수 있었는지, 성공할 수 있었는지 엄마한테 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형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외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아이한테 이렇게 경쟁을 붙일 수도 있겠죠. 뺏은 사람 벌점 이렇게요. 자, 내재적 동기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이 장난감이 아주 중요했구나. 근데 먼저 가진 사람이 권리를 지키고 또 기다리는 사람은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면서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3분마다 이렇게 알림이 울리면서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른 장난감 고르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물어주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등교할 때 지각하는 장면이라면 외제적 동기로 다가간다면 너 늦으면 이번 달 용돈 없어. 맨날 이런 식으로 지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쉬울 거고요.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다가간다면 아침 준비하는데 너 제일 막히는 순간이 언제야? 밥 먹을 때 아니면은 준비물 챙길 때야? 옷 고르기야? 그 중에 어떤 게 너의 계획에 가장 치명적인지 하나를 골라봐. 그리고 어떤 방법이 그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네 스스로 한번 체크해볼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죠. 자, 5장면의 규칙은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의 현재를 인정하고 두 번째로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네, 두 가지가 내재적 동기를 키우는 토양입니다. 아이는 자율성,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고요. 그 선택감에서 유능감, 할 수 있다는 감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봐준 관계성, 존중받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 관계성,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이런 질문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그런 식으로 하면요, 애가 너무 느려요. 당장은 움직여야 하잖아요. 라는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자, 외제적 방식은요, 빠릅니다. 그런데 빠른 만큼 되돌아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상이 없으면 멈추고요. 비교가 없으면 주저앉습니다. 내재적 방식은 시작은 느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 스스로 하는 맛을 본 아이는요, 계속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시작의 문턱을 낮춰주고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 작게 이기게 하는 경험을 말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3가지에서 이 동기의 방향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예 학습 지도에서 외제적 동기 중심이라면 아까 들었던 예로 한번 유추가 되실 겁니다. 요즘 애들은 다 선행학습 한다더라. 응? 뒤처지면 안 돼. 정말 이성적으로 좋은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 이러한 외제적 동기는요, 성적과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타인과의 비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학습을 경쟁의 수단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부모님이 하시는 행동은 억지로 학원을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칭찬도 성적 결과를 가지고 칭찬, 혹은 성적 결과를 가지고 벌을 주시고, 실패를 했을 때는 엄청난 질책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이는요, 학습 자체의 재미를 못 느끼고 압박감에 지쳐갑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생기지 않죠. 불안하죠. 반항하죠.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내재적 동기로 다가간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궁금했어? 그거 알아가다니 멋지다. 이렇게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도와준다면 아이는요, 엄마의 어떤 행동을 볼까요? 엄마는 아이의 호기심을 존중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는 노력과 그 과정을 칭찬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힘을 갖게 되고요. 실패도 성장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자율성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양육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아이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아이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외제적 동기 중심으로 부모님이 다가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이번 피아노 대회에서 상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좀 뽐낼 수 있지. 다른 애들 다 학원 보내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아이의 재능을요, 성과 혹은 부모의 자랑거리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모님들의 행동은요, 아이의 의견 받아들이지 않고 묻지 않고 왠지 강요된 훈련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실망감을 엄청 표현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는 당연히 자율성, 흥미, 자기가 어떻다, 좋다, 싫다, 잘한다, 못한다 표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는 당연히 거리감이 생기게 되겠죠. 자, 아이의 재능과 그리고 능력을 개발하고 싶은 이 장면에서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다가간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너 언제 가장 신나게 놀았던 기억 있어? 있잖아, 너 그걸 하면서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부모님은요, 아이가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러니 이 행동을 하는 부모님은 아이에게 더 다양한 체험 기회가 없을까 제공하게 되고요. 아이가 할지 말지 선택권을 보장하게 되니 당연히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고 가겠죠. 그러면 아이는 자신만의 강점 발견하게 될 거고요. 자존감, 창의성 자랄 겁니다. 네, 부모와 아이는 상호 존중, 공감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겠죠. 세 번째 양육 상황, 아이의 사회성도 좀 높였으면 좋겠고 인성 지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외제적 동기 중심으로 다가가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 발라야 되는 거야. 너 친구들이 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겉모습 그리고 평가 기준으로 아이를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후응계, 비교 그러면서 아이한테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요. 위선적인 행동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 표현에 서툴러지고 자기 기준 없는 다른 사람의 기준, 그러니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다가간다면 공감도 가능한 겁니다. 속상했겠구나. 그래, 그 마음 엄마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아이의 감정과 내면을 존중하면 올바른 가치관이 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도 연습하게 됐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공동 해결책은 없을까? 그런 아이가 공감 능력과 도덕성이 내면화되는 겁니다. 자기주도적으로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을 하겠죠. 외제적 동기의 함정은요, 남들과 비교하기예요. 이건 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사회적 요구에 끌려다니는 양육은요, 부모도 불행하고 아이도 지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외제적 동기에 의해서 양육된 아이는요, 자기 내면보다는 외부 기준을 더 신뢰하게 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 크게 느끼고 사랑받기 위해서 좋은 아이로만 보이려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 과도하게 의식하는 어른으로 자라나는 거죠. 진짜 양육은 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부모님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웃을 때 나도 기쁜가요? 내 아이가 잘 안 될 때 나의 감정은 왜 올라오는 걸까요? 이 아이는 나의 기준을 채우기 위한 존재 아닙니다. 자기답게 살아가도록 지지받아야 할 존재예요. 진정한 양육은 외부의 평가를 위한 경쟁 아니고 아이의 내면에 불을 지펴주는 따뜻한 응원입니다. 기다려주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이는 정말 충분히 특별한 존재입니다.